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은 대단한 날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산업 대표주와 기술주들이 달궈오르자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5년간 미국 내 전기차 생산 등을 위한 8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는 전기차 부품업계 전반에 호황이 있을 것이며 특히 현대의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맡는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맡을 생산 규모에 따라 GC, 녹십자 등 다른 제약바이오사들의 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코스피가 사상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화수, 목 동안 이어진 큰 조정이 많은 분들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요일에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1% 안팎의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숨통이 좀 트이면서 우리 시장이 의료 정밀과 의약품 업종들 상승하고 있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한 주간의 마무리가 괜찮으니까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9년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타났는데 한국은행이 또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의 지수 자체를 조금 조정으로 끌고 왔고 그리고 미 증시에서도 급락으로 마감을 했던 어제 장이었습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좀 원인을 들 수 있는데 물가지수의 상승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 국민들은 적어도 월 400만 원 수준으로 좀 1월 달부터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지난해부터 미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에 조금 살포한 돈이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5조 달러 하면 원화 가치로 따져보면 5,500조 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5조 달러는 한 해 GDP의 4분의 1 규모죠. 한국의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5조 달러라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3년 동안 살 수 있는 가치다라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뿌려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돈이 뿌려진 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여지껏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이 살포된 돈이 물가를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쓰는데 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산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조금 그 뒤에 올라올 거다라는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도 좀 드렸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어제 시장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양시장 장 초반에 2,100여 개 종목이 하락 종목 수로 양시장에서 좀 집계가 됐고 오늘 장 초반 시작할 때쯤에 상승 종목 수가 1,800여 개까지 좀 집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완연히 다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더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나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항공료 부분이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고요. 중고차 부분이 10% 상승, 숙박료 8%, 컴퓨터 5%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 분야 이외의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하지 않았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어서 일부 노이즈, 잡음이 섞여 있지 않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회사가 해킹을 당했던 그런 이슈 때문에 WTI 선물 가격이 2% 이상 급등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서 원상 복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필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 그때에 같이 이루어났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크지 않게 상승한 부분이 훨씬 컸다, 섹터가 넓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여파는 조금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인플레이션 이슈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곡점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곡점에 너무 놀라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이 변곡점마다 크게 주의해야 할 종목들은 고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변곡점마다 조금 손실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들어보자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움직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돈이 그러면 시장에 많이 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를 3년 동안 사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은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가 맞아들어야 할 그러한 이슈이긴 한데 그 이슈가 지금 당장 일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확대 정책으로 지금까지 경기를 이끌어왔고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백신도 나왔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자들이 이제 실내외를 분별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는 권고안이 나오는 것처럼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면 결국엔 중기적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앞에 수식해드린 중기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시장에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그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유동성 회수에 대한 부분이고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부분이고 금리 인상이야말로 유동성 회수라는 부분으로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의 두 이슈 사이의 시간적인 차이가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는 난다라는 부분 지난주 이슈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테이퍼링이 처음 언급되고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적어도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 동안 미국의 S&P 지수 같은 경우 여지없이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너무 앞당겨서 지금은 시장에서 자금을 빼야 돼 라고 결단해 버리신다면 약 1년, 2년 동안의 그 상승의 수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이 올 텐데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달러화 강세, 그러면 세계에 뿌려져 있던 달러화나 미국 내 뿌려져 있던 달러화가 다시 회수되는 그런 부분들, 긴축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민감한 자산 시장, 특히 위험 자산, 주식 시장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결국엔 이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부양책, 통화 확대 정책에서부터 금리 인상을 통한 달러화 강세까지 자연스러운 긴축 효과가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고평가 기업들의 부분들은 조금 강조해서 주의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러한 이슈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거나 외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이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너무 시장이 아예 꺾여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너무 지금은 돈을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뭔가 공식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면 정말 물가가 상승하면 주가는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시차를 두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가가 내리고 주가가 오르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주가도 같이 오르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도 여전히 오르지만 주가는 내려오는 단계가 있을 거고 끝으로 물가와 주가가 다시 다 같이 내려오는 단계가 있다라고 한 적어도 4가지 단계로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커머더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뉴스에 막 나오고 있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필두로 철광석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엔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주변의 뉴스로 많이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가가 내려왔을 때에도 오르는 1단계 시기가 우리 시장의 지수로 판단해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굉장히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런 주가도 오르는 현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있는 2단계의 어느 언저리에 지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통화 확대 정책에서부터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까지 2년여 시간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물가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은 달러화 강세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어느 정도 물가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아직까지는 물가가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단계 3단계와 2단계 아직은 3단계까지는 아니고 2단계 어느 시점에 우리는 현재 서 있지 않나라고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조금 우리에겐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간중간에 변곡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MC 6월 회의가 일종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의 실질적 진전을 강조하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를 봐서는 6월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던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관련된 부분까지도 우리 시장의 중간중간 변곡점들을 이용해서 매수할 부분들은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변곡점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투자에 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1, 2,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2단계 정도에 와 있다. 물가와 주가가 같이 오르는 상황이고 이 변곡점에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네, 이제 좀 종목별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진짜 삼성전자가 1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주가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반도체주 섹터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얘기는 나왔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주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이 그 회복의 시그널인지도 궁금해요. 네, 동일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폴디드 줌 카메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부분이죠.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거나 애플에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자화전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OIS 액추에이터 기술을 애플도 선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폴더블 폰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의 지수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그때가 바로 1월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지수상으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로도 그렇고 고점을 찍고서 거의 4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놓아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제 개별적인 매수 단가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7만 원 미만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에 있어서는 조금 탄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8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시장에서 조금 마음이 초조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일부 현금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매수 단가에 따라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2만 원 미만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롱텀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쩌다가 또는 강제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의 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내가 매수 진입을 했다면 롱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반도체 섹터를 얼마만큼 기다리고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로 따지고 보면 국민연금보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더 높아졌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10%를 넘겼고요. 국민연금의 지분은 9.5%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듯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 속된 말로 누구 좋으라고 주가가 올라가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가격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조정이 나오지만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연준의 인내심과 우리 투자자분들의 인내심 어느 누군가가 더 오래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롱텀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4분기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12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 이제 고점론에 있어서 공포와 주가에 대한 조정들 개인 투자자가 이제 공포를 느끼고 주식을 던질 때에 이제 그 주식을 누가 받아가느냐를 유심히 살펴볼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공매도, 미국의 반도체 굴기, 반도체 쇼티지 문제, 코로나19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하나하나 해소돼 가면서 주가도 지수도 당연히 우상향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누군가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그 부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앞두고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서 2차 반도체 회의를 연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급 회사 TSMC,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반도체 소비 업체겠죠. 구글, 아마존, GM,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까지도 한데 모아서 반도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를 원하는 그 니즈를 강하게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 설비 구축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생산 공장 추가 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도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타 업체들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K 반도체 벨트에 대한 부분들 어제 강하게 좀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 전략에서 조금 버틸 만한 가격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롱텀 전략으로 반도체 섹터도 보유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매수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참 그 말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언제 또 올리겠냐, 굳이 올리겠냐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반도체주 대응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허만석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장 중이나 장 전, 장 후에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만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격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의 종목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삼성전자, SK 이노베이션 등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실트리온 헬스케어, 시즌 등이 매수상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등 이제 자동차주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파라다이스, SFA 등이 매수상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의 공격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은 그렇고요. 지수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구리라든지 곡물 가격 같은 이런 주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제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동안 기존의 이제 우려감이 다소 이제 약화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4거래 만에 반등세에 좀 성공하고 있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미국의 CDC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좀 발표를 하면서 향후 이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되면서 오늘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원자재 가격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뭐 음식료라든지 철강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객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알려드리는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주중에는 힘들었으니 그래도 주말에는 편하게 쉬라고 빨간불 켜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16% 상승한 3,15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36포인트 상승이네요. 그럼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1.42% 상승한 96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3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47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76억 원, 외국인이 3,33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죠. 자, 여기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57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215억 원, 기관이 33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반도체주, 디지털 화폐주, 코로나19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철강주, 보험주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17% 상승한 현재가 82,200원입니다. 8만 원을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죠. 검사 관련된 넥스틴이 7.91% 상승한 6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5%의 강세, 디바이스 엔지까지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참여한다는 소식 들리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현재 3%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KCT 12.5% 상승한 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네트 3% 올려 세우면서 9,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CS 1.97%, 로지시스까지 1.3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서린바이오가 24.17% 상승한 2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당국이 국산 리보액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는 앞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원재료를 납품한 바 있습니다. 서린바이오 24%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일신바이오가 10.99% 상승한 7,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인데요. 코로나 백신의 유통과 보관 문제가 대두되면서 콜드체인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MEC 1%의 강세, PHC까지 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강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철강주 단기 급등, 기술적 조정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으로 이틀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이 5.86% 하락한 2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아베스트 6% 약세, 대한제강 5%, 포스코 강판 5%, 세아제강까지 4%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주들 어제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에 강세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5.81% 하락한 3,9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양생명 6% 약세, 하나손해보험이 이제 7.25% 하락한 4,9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가 2%, A+S셋이 1.14% 하락한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카스 지금 30% 상승한 3,315원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요. 여야 유력 대권 주자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스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국내 지수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상당했습니다. 매일 거의 5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지수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1원 정도 상승하거든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주간 고용지표 개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 부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그리고 뉴욕 증시 반등 등의 혼재된 재료로 인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지만 오늘 약간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7.3만 명으로 전주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됐고 4월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0.6%로 시장 예상보다 전월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일시적이라고 발언하면서 시장 내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콜로니얼 송유관의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이에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콜로니얼은 성명을 통해서 송유관의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모든 라인이 조만간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일일 30만 명을 웃돌고 있다는 경계감이 수요 개선 기대를 제약시켰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에 따른 경계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전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영향으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영향입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 미국채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의견 속에 전일에 미국채 대비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국채 입찰을 앞둔 수급 부담 또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레벨 부담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PPI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 시장 예상 0.3%를 상회시켰습니다. 전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랄 것이라는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고점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리는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65% 수준으로 하향 안정됐습니다. 14일 환율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공포 진화 발언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해 하락이 예상됩니다.
4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6.2% 상승해 시장 예상치인 0.3% 그리고 5.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중공업 수출을 비롯한 대규모의 내고 유입은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일에 한국조선해양은 1,830억 정도 규모의 초대형 LPG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며 시장에서는 연준의 발언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라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어서 환율의 하락폭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해드리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 486.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 3개월 동안의 수익률 현황 보시면요. 에이텍틴, 웹젠, 삼성출판사 들어왔다 나왔고 덱스터가 15.9% 수익 내주면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오스템도 0.9%로 포트 제외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 네이버가 17.7%로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고요. SNK가 15.2%로 목표가 달성을 했었습니다. 또 한국내와 세어글로벌, 광전자, 손절가 짧게 잡은 종목들 바로 나왔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대유에이틱도 손절가 터치했고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률, TS 인베스트먼트가 24.2%로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우성사료도 16.6% 수익률 달성하고 목표가 달성하면서 나왔고요. IHQ가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률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성파워텍이 12.7% 수익 내줬었고요. M게임이 10.1% 수익 내줬었죠. 다음 종목들 보면요. 보령제약이 12.9%로 또 빠르게 수익 내고 나왔고요. 대성파이텍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한 번 더 접근해서 23.5%로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이 11.1% 수익 내줬었고 엠브레인 들어갔었고 HMM이 20.2% 수익 내고 또 이제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금호석유, 현대코퍼레이션, 남해화학, 안랩 이렇게 5종목 담겨 있는 가운데 현대코퍼레이션이 3.2%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포트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면서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씩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한 종목씩 AS 받아봐야 될 텐데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 반등 흐름이 참 괜찮습니다. 어저께 이제 분봉상의 흐름이 좀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 반등 흐름이 잘 나왔고요. 한 3일 정도 빠졌으면 보통 반등은 한 번 정도 나오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지금까지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한데 요 3일간의 이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봤던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한 4거래일 조정 이후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하락폭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제 추세 흐름 제가 앞에 이렇게 이제 그어놓은 이 추세 저점 구간을 어제 이제 살짝 이탈을 시켰는데 전저점 구간도 이렇게 또 이탈을 시켜놨고 그리고 요 밴드 때 제가 3,100포인트에 이제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갭 구간을 갖다가 메우지 않고 지금 상단에서 되돌림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최근에 이제 또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썼던 요 구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저점을 잡아줬던 구간 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폭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한 중심 가격 정도가 3,18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 구간이 한 21선 부근이 지금 보이는 구간인데, 여기 이제 내일 5일선이 월요일에 조금 더 내려올 거고요. 그렇다면 그 구간부터 해서 20선까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치로 보고 그 정도 올라온 이후 돌파를 해준다 하면 또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하다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코스피 차트가 약간 고양이 모양과 비슷해져 간다라는 부분에서 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좀 바로 올라가주는 추세를 계속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져 줘야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뭐 시장 반등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반등이 잘 나와주고요. 단기적인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부근 요 추세 라인을 살짝 이탈시키고 지금 오늘 바로 회복을 시키죠.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추세를 이탈시켰을 때 그게 다음 날이나 아니면 뭐 한 2거래일 안으로 이렇게 바로 회복시키는 경우는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5일선을 돌파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추세를 뭐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좀 저점을 잡아주는 형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우지수라든지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이제 뭐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에요. 보시면 이제 전저점 부분에서 나스닥도 뭐 약보합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형태의 캔들 조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S&P 500도 뭐 장대 음봉 나오고 양봉으로 지금 지난 음봉을 갖다 좀 감싸-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미국장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S&P 500 제가 추세대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이탈시켰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고 하면서 이 추세 라인을 좀 잘 지켜주고 있다. 앞에 잘 지켜줬던 그런 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저께 밤에 일단 잘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세인루이스 연준 총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어저께 또 CNBC에 나와서 시장을 또 달래주는 그런 립 서비스를 좀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던 얘기, 도노리포트 시간에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이야기가 그대로 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올 건데, 그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오는 것까지 용인을 하고, 그 이상도 시장이 이 전염병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하지 못한다면 용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돈 풀기가 나온다, 돈 풀기를 멈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추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맷집을, 시장의 맷집을 좀 키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분위기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돈 풀기 멈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이야기들 또 나오면서 또 시장은 출렁출렁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금리 인상하는 시점은 굉장히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어설프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해봐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대공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내릴 때마다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거의 실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뭐 대공황을 우리가 이제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세대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IMF 때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고,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인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를 인상을 시켰는데 가계들이 버텨내지 못하고 이게 이제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문제가 될 거고, 은행들이 문제가 되면서 또 기업들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버블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은 꺾여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 그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무리 많이 빠져도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흐름 반등 잘 나오고 있으니까 도노 리포트도 좀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전저점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은 좀 작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선 위로 안착하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를 쭉 만들어 놓고 내려오다가 언더슈팅 한번 나오고 반등 주고, 그리고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하고 이제 돌려 세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시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34,000원이 저항이 되겠죠. 이 저항권을 또 돌파해주면 괜찮은 흐름이 쭉쭉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양봉이니까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흐름으로 일단 대응을 하겠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좀 추세가 이렇게 확연히 딱 돌아세워서 올라가는 시점에 밀림이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한 5거래일 연속 이렇게 쫙 뺐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보면 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거의 뭐 지금 한 20%, 22% 정도까지 어저께 이제 저점 구간까지 하면 한 6거래일 만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구간 24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서 지금 23만 원 부분에 좀 지지를 받아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한 2거래일 정도는 바닥권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흔드는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겁을 주는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빠질 만큼 빠졌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시장이 좋으니까 매수 심리가 좀 더 많이 발동이 되겠죠. 그렇다면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 이런 종목들로 매수세가 쏠리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실적이 이제 피크를 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피크라는 게 이제 분기 실적이 피크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이번에 지금 뭐 타이어 관련주들 오늘도 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8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 대타이어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성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만약에 지금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뭐 추매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좀 과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등 시에는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를 해서 기존에 보유하던 한 종목당 뭐 가져가는 그런 비율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고요.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빠질 거니까 그 정도 생각해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한 차례 정도 또 밀렸다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타이어 교체 수요와 함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주가 바로바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코퍼레이션인데요. 뭐 추세대 어저께 딱 그려드렸던 게 그대로 있네요. 추세대 하단 부분 오면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지금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저평가고 자본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무난하게 이 추세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들이 모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고요.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는 제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시장 꺾이면서부터 좀 쉬어가는 그림으로 됐는데 뭐 현대코퍼레이션이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철강 관련 쪽으로도 좀 엮여 있어서 그런가 지금 시세는 뭐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매도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세력들은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이어진다면 다시 추세대 상단 올라갈 거고 시장 괜찮아지면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대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한 3% 정도 수익권인데 뭐 추가 매수 딱히 여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남해화학인데요. 어저께 제가 추세선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제 돌파한 구간에 대한 추세를 지지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정별 초입 구간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잔잔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시세 한번 나오고 그 뒤에 지금 시장 조정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보시면 이제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가격대 돌파했던 지점에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선을 지금 아래 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요 구간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비료 관련주들과 사료 관련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창투사들 좋다라고 바닥권에서 좀 빌빌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리고 제지주들 좋다라고 얘기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뒤에 보시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었죠. 비료와 사료 관련 섹터도 분명히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는 아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안랩인데요. 오늘 대선주들 이재명 관련주 어저께는 윤석열 관련주들이 반짝였고 오늘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반짝였습니다. 이제 뭐 안철수 관련주도 한번 반짝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희망사항이고 어쨌든 어저께 이제 조정이 좀 나왔지만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구간이다. 그리고 손절가 이탈 안 하면 이거는 반등하는 흐름으로 보고 계속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국민의당과 함께 통합 이야기 나오게 되면 안철수에 대한 언론 노출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고요. 다른 인기 있는 뭐 의원들 그러니까 뭐 후보들보다는 주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못해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익이나 뭐 10% 이상은 뭐 여기서 업사이드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두신다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과 또 현재 포트에 대한 전략들 알아봤는데요. 우리 유지연 위원님이 또 주말에 무료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이제 도놀이 포트들 그동안에 이제 성적들이 이제 꽤나 나쁘지 않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요 이제 도놀이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을 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에서는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초보분들께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리고 주식시장을 좀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라도 아직 모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분명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도너리포트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주말에 이렇게 특별히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주식장 살고 싶다면 도너리포트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종목들 열심히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이거 방송해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시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2부의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